인도네시아는 인도양과 태평양 사이 적도에 걸쳐 있는 섬나라입니다. 18,000개가 넘는 섬 중에서 세 번째로 큰 섬, 바로 여기 수마트라입니다. 팔렘방은 수마트라 섬 남부의 중심 도시인데요. 2018년에 자카르타와 함께 아시안 게임이 열렸던 곳이랍니다. 범람하는 땅이란 뜻을 가진 도시는 무시강이 흘러들어와 풍부한 물길을 이루는데요. 덕분에 과거엔 수상교통의 중심지로 번창했었습니다. 팔렘방은 원래 물의 도시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운하 채널이 아주 옛날부터 발전해 있었고, 그래서 뭐 식민시대에는 동양의 베니스다 이렇게 불린 적도 있다고 합니다. 진짜 베니스인지는 저도 처음이라 운하가 어느 정도 채널인지는 한번 많이 걸어봐야겠어요, 오늘. 운하를 따라 올망졸망 모여있는 집들 사이로 마을의 한가로운 일상이 펼쳐집니다. 여행자에겐 아이들의 소소한 놀이도 신기한 법. 일단 따라해 볼까요? 오, 가만히 보다 보니 놀이 방법이 좀 익숙하네요. 이거 우리 어렸을 때 지우개로 하던 유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경기 방식은. 그래서 올라타거나 뛰어넘거나. 요 녀석 고수입니다. 많이도 땄죠? 히잡을 쓴 여자아이도 어울려서 놀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에 무슬림 상인들이 오고 가기 시작한 거는 아주 이른 시기, 뭐 이렇게 뭐 5세기다, 6세기다, 7세기다 뭐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그렇게 있지만 무슬림 왕국은 14세기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는 뭔가 이제 왕권으로서 이렇게 무슬림을 아주 강조하는, 종교를 강조하고 강제하기보다는 그냥 상인들이 하던 상인들의 그 종교가 무슬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종교색보다는 이제 교역이 앞섰기 때문에 훨씬 더 평화적인 방식으로 서서히 무슬림이 이 땅에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지만 비교적 유연하고 개방적인 편입니다. 팔렘방에 왔다면 꼭 봐야 할 것이 있답니다. 바로 팔렘방의 랜드마크 암페라 대교입니다. 종종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와 비교되기도 하는데 사실 이 다리는 런던의 타워 브릿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다리라고 합니다. 이 다리를 중심으로 팔렘방의 도심이 형성되어 있죠. Selamat pagi. 다리 밑에서 저를 기다리는 것이 있었는데요. 우와. 강변 한편에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거대한 물고기 동상입니다. 싱가포르에 머라이언이 있다라면 여기에는 뚜구, 이깐, 벨라다라는 이런 조형물이 있습니다. 벨라다라는 이 지역에서 살던 민물고기이고요. 이 민물고기가 지금은 좀 안타깝게 이렇게 멸종 위기로 가고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물고기를 아주 좋아했대요. 그 이쪽에 팔렘방 사람들이 팔렘방에서 가장 유명한 먹거리 중에 뺨빽이라는 게 있는데 일종의 어묵인데 그 어묵을 만드는 생선으로서 아주 오랫동안 사랑받았다고 합니다. 요즘은 벨리다 물고기 대신 다른 물고기로 뺨빽을 만든다는데 사실 팔렘방이 뺨빽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 뺨빽인데요? Pempek khas Palembang. 아, 빰빡. Mantap pempek. 마칸시앙? 마칸시앙. 점심으로 이걸 드시고 계신데요. Makanan legenda di sini, jadi kalau nggak ada tuh nggak ada yang spesial gitu. This is special. 우리가 부산하면 어묵하듯이 인도네시아에선 팔렘방 하면 뺨빽이라고 할 정도로 팔렘방의 대표 음식입니다. 가판대로 끊임없이 배달되는 뺨빽을 보니 실로 그 인기를 실감합니다. 어묵이랑 비슷해서 저도 빨리 맛보고 싶은데
종류가 많아 고르는 게 쉽지 않네요. This is wood. 이니? 아, Ini 에낙? 양 에낙. 우선 현지인이 추천한 종류로 빨래방의 뺨백을 시도해 봅니다. 에낙 sekali. 에낙 sekali. lemak nian. Lemak nian. 끝만이야? Yes. Lemak nian.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묵 맛이 기본으로 있긴 한데요. 훨씬 더 쫀득쫀득합니다. 밥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어묵이 밥보다는 반찬에 가깝잖아요. 이거는 아마 식사가 될 것 같습니다. Ibu seribuan lah Bu pempeknya Bu. Ibu. 3개 먹으니 배가 든든합니다. 자카르타에서 온 손님들도 한 봉지 사가는데요. Mantap, 만답. mantap. This very good. 이렇게 빨래방의 뺨백이 인기가 많아진 건 벨리다 덕입니다. 과거에는 여기서 흔하게 잡혔던 생선이라 뺨백으로 만들어 먹었는데 맛이 아주 좋았다네요. Ada, udang susah juga. 주사? Iya. 아, Apa gitu? 벨리다랑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긴 한데 얘가. Ini patin, ini nila. 아, Apa gitu? 하지만 지금은 멸종 위기에 몰린 벨리다. 거의 잡히지도 않아 이제는 전설의 물고기가 됐답니다. 그래서 수소문 중에 벨리다가 있다는 곳을 찾았습니다. Permisi Mbak. Saya dengar 벨리다. ikan 벨리다 ada di sini. betul? Di mana? Sebelah sini. 오, 세상에. 보고 싶었던 벨리다 물고기를 여기서 찾았습니다. 전설처럼 귀한 물고기를 실물로 영접하는 순간입니다. 보기 힘든 귀한 물고기라 그런지 왠지 신비롭게 보이네요. 그 조각상에서는 점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점박이까지 있는 게 훨씬 더 우아하고 좀 모양이 예쁘게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꼬리 지느러미 흔드는 건 뭐 이런 것도 너무 우아하고. Kurang tahu juga Pak ini. Terus orang-orang apakah suka melihat ikan belida di sini? Suka? 술까? 다음에는 벨리다를 수도관이 아닌 무시강에서 보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제 저는 수마트라 서쪽 바리산 산맥이 있는 산골 마을 플라우 산까르로 향합니다. 빨렘방에서 차로 꼬박 하루를 가야 하는 길. 오랜만에 마을을 만나 잠깐 들리려는데 마을 어귀에 주민들이 앉아 계시네요. 그런데 이 주머니는 뭘까요? Itu orang sembahyang. Setelah sembahyang untuk ngaji. 마을에서 새 사원을 지으려고 모금 활동을 하는 중이랍니다.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 타이어로 만든 과속 방지턱도 깔아놨는데요. Sekitar 700 nih. 100 juta. 700 juta. Sirap rupiah aja bro, ya. Semua 얼마나 모였나? Sekarang sudah terkumpul berapa? Belum dikit lalu kita nunggu dapat dikit. Gimana ya mau? Dapat duit kerja. 바닥에 타이어가 무색할 정도로 다들 그냥 지나가시네요. 고생하십니다. 빨리 성금이 모여 새 사원이 완성되면 좋겠네요. 길 한쪽에선 등교한 학생들이 우리를 반겨줍니다. 하지만 제 눈을 끈 건 바로 여기 등교 오토바이가 빼곡히 주차되어 있는데요. 와, 다들 주차 실력이 대단합니다. 옆에는 공립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학생들이 몰려오네요. 외지인이 많이 찾지 않는 마을이라 한국인은 처음 본다는 아이들. 하지만 이곳에서도 K-팝이 인기다 보니 한국을 다 안다고 합니다. 아 진짜 저는 요새 한국이 정말 인기가 너무 많고요. 이게 다 정말 문화적인 Bisa tanda tangan? Tanda tangan. Mau itu biar jadi koleksi. 곧이어 쏟아진 사인 세례. 제가 마치 한류 스타가 된 듯한데요. 이번엔 제작진에게로 향하는 학생들. 그야말로 난리 났습니다. 태어나서 이런 인기를 받아본 건 처음이라 다들 당황스러워하네요. 그 사이 학교 선생님도 사인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열혈 한국 드라마 팬이라는 선생님, 한국에서 여기까지 찾아준 게 반가워 제작진 모두에게 사인을 받았답니다. 전교생이 다 나왔는지 우리들의 사인회는 한동안 계속됐는데요. 사인하느라 팔은 아팠지만 학생들이 좋아하니 왠지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저도 잊지 못할 추억 하나 만들어 갑니다. 뜨리만다시 반영. 다시 길을 청하는데 학교에서 너무 기운을 뺀 걸까요? 때마침 나타난 음식점 앞에 자연스레 차를 세웁니다. 두리안을 파는 가게네요. 저는 두리안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두리안은 고약한 냄새 때문에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과일이죠. 그 냄새가 강할수록 잘 익은 거랍니다. 고슴도치 같은 외모 속에 부드러운 과육을 숨기고 있는데요. 여기선 두리안을 그냥 먹지 않는답니다. Lemang dari beras ketan yang dimasak pakai santan. Nah, dimasukin dalam bambu. 대나무통에 익힌 르망을 김밥 썰듯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는데요. Sambil dijelaskan aja biasanya gimana makannya? Potong nanti diambil satu potong lemang ini dipakein durian. Jadi kayak makan nasi yang ada lauknya gitu. Jadi lauknya diganti sama durian. 그럼 두리안이 반찬이 되는 건가요? Ini original, itu yang ada pisang. Jadi mau separuh-separuh apa gimana? 이 자체로도 맛있을 것 같은데 전 두리안 정말 사랑하거든요. 와, 이 맛이 이 두 개를 섞어서 같이 먹으면 맛이 어떤 맛이 날라나? 우리는 밥이랑 과일을 같이 먹지 않아서 보기엔 상당히 낯선 밥상인데요. 바나나를 넣은 찹쌀밥 르망과 과일의 왕 두리안. 이 둘의 조합은 잘못된 만남일까요? 찰떡궁합일까요? 드디어 먹어봅니다. 여러분들도 맛이 궁금하시죠? 이 조합이 좀 독특한데요? 모든 맛이 다 살아있어요. 찹쌀 맛도 나고요, 바나나 맛도 나고요, 두리안 맛도 같이 납니다. 먹을수록 왠지 웃음이 나는데요. 뭔지 알겠다. 두리안이 좀 잘 익으면 너무 크리미해서 그냥 입안에서 스르르 녹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랑 같이 있으니까 이제
씹는 감각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오래 입안에서 두리안 맛도 더 오래 가고 삐상 맛도 더 오래 가고 그다음에 이 찹쌀 자체도 이렇게 단맛이 도니까 산단 때문에 아주 입안이 막 그 불꽃놀이 하듯이 막 터지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정말 너무 저에게는 진짜 즐거운 맛입니다. 은근히 중독성이 있어 한번 맛보니 자꾸 손이 가네요. 두리안 지옥의 냄새를 견디면 르망과 함께 천국의 맛이 찾아옵니다. 가게에 있는 마지막 르망을 판매한 주인 아주머니는 지금 내일 장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르망과 같은 대나무 찹쌀밥은 동남아에서 흔히 보는 음식이죠. 먼저 바나나 잎을 잘 말아서 대나무통에 넣어주면 찹쌀이 대나무통에 달라붙지 않게 됩니다. 이제 통 안에 찹쌀을 넣고 익히면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이곳에서 당일 아침 갓 지은 밥만 판답니다. Hati di jalan. 야, Oke. Thank you, Cici. Thank you. Bye-bye. Terima kasih, kok. 달콤한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 길은 어느새 깊은 산골로 접어듭니다. 바로 바리산 산맥의 울창한 숲길을 만난 것인데요. 수마트라 섬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무려 1600km나 뻗어 있는 산맥이죠. 바리사 산맥이 우리로 치면 태백산맥 같은 건데요. 사실 수마트라 섬은 남한의 한 4배, 5배 가까이 되는 큰 섬이거든요. 근데 수마트라 섬의 남서쪽에 거의 길이가 1600km에 달하는 산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태백산맥의 한 4배쯤 길이가 되는 그런 산맥이 있는 거고요. 아, 제가 수마트라 크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큽니다. 정말 크고요. 곧이어 길은 우리를 바리산 산맥 자락에 놓인 한 마을로 인도했습니다. 산속 깊숙이 자리 잡은 마을은 여행 책자에도 없는 곳. 바리산 산맥을 따라가다 우연히 발견한 산골 마을인데요. 왠지 나만의 보물섬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물길이 감싸고 있는 한적하고 조용한 시골 마을. 참 평화로워 보입니다. 여기가 무릉도원인가 싶습니다.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는 여행도 있지만 그냥 길 가다가 너무 예뻐서 멈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샛길로 빠졌는데 되게 행운같이 너무 예쁜 마을을 만났습니다. 마을에서 머물기로 한 김에 골목 마실 나가볼까요? 집을 너무 정성스럽게 예쁘게 가꾸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이곳에선 맛있는 냄새가 진동하는데요. 아빠 ini? Goreng pisang. 고랭피상. 아, 바나나를 튀기고 피상 고랭. 튀김은 그냥 지나칠 수 없죠. 겉은 바삭, 속은 촉촉. 간식으로 제격입니다. 에낙 스칼리 화로불에 튀기는 거라 아주 바로 옆에서 튀기는 거라 신선하게 따뜻한 채로 먹을 수 있습니다. Peninggalan Belanda. 블란다? Yang mana? 블란다. 현지인이 추천한 마을의 명소입니다. 하지만 다리는 이미 아이들 차지. 오후에는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는데요. 와, 대단하죠? 아이들이 저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데 하나도 안 무섭나 봐요. 오히려 보는 제가 다 아찔합니다.
It's not dangerous. Dangerous things. They can swim everywhere. Yeah, every kid. You also try to jump when you are Yeah. the young? Oh, Yes, just I of need course. to. If I didn't, it makes me shy to everyone because it's must for every people in here. Yeah. 물속으로 시원하게 뛰어내리는 아이들. 어찌나 잘 노는지 놀이터가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Dia mau ngejar aku. Oh iya, dia mau ngejar aku. Pencet 그런데 여기 속 타는 어른도 있습니다. 감기 걸린 아이를 찾으러 왔는데 직접 물속에 들어가 아이를 데려오는 중입니다. 한참 놀라이 누가 고집을 꺾을 수 있을까요? Sabun lu. Sabun dulu, sabun. 더 놀고 싶으면 감기 빨리 나아라. 다리 옆에 살고 있는 마이시아 씨. 이곳에서 딸내 가족과 함께 산다는데 손주들이 참 귀엽죠? 그런데 요 개구장이는 손주가 아니랍니다. Anak laki-laki. Iya. Siapa? Cucu. Cucu. 그러니까 지금 삼촌하고 조카가 같이 크고 있는 현장인 겁니다. 늦둥이 아들보다 손녀가 한 살 더 많아 앞으로 족보가 좀 꼬이겠는데요. 장성한 세 딸은 다들 결혼해서 자리를 잡았는데 첫째 딸은 자카르타에서 산답니다. Di Depok, 대복이면은 Depok, Uinya? Jakarta, kuliah. Ui? Gunadarma. Universitas Guna. 대학에서 심리학 석사학위를 지금 공부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집안의 자랑이네요. 그 사이 부엌에서 요리가 한창입니다. 집에 온 손님은 그대로 보내지 않는다는 이곳의 인심. 이야, 아주 신선하게 먹을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끝까지 먹는다. 멀리서 온 손님을 위해 정성껏 한 상 차려주셨어요. terima kasih Mundungan. Ya, Mundungan saya 그 루마다. 평소에도 이렇게 드시긴 하는데 오늘 이렇게 좀 이렇게 예쁘게 담아주시고 일부러 양념도 더 해주시고 그런 것 같아요. 주로 볶거나 튀기는 음식이 많은 인도네시아도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데요. 수마트라 음식이 약간 이제 맵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정말 이렇게 고추 양념을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의 입맛에도 아주 맞습니다. enak sekali. Enak. enak sekali. Ibu baru makan jam 11. 딸과 함께 물놀이하고 온 아들과 손주들의 늦은 점심을 챙기는 안학 씨. 셋째 딸을 낳고 거의 20년 만에 낳은 막둥이랍니다. 그런데 부부에게 늦둥이 아들이 더 특별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Tak disengaja kan, balik dari Mekah. Tiba di sini, tak tahu udah hamil. Kami naik haji. Lagi a들이 생각해. 형제솔레를 다녀오셨는데 정말 신이 주신 Kayak dapat 아들이시네. berkah lagi ya. Nah, dapat berkah. 그야말로 인샬라. 아들을 얻은 후 신앙도 더 깊어졌답니다. 볼래 사야. 아이고, 요 아들이 언제나 클까요? 어서 자라서 부모님께 효도하렴. 다시 설레는 발걸음을 옮깁니다. 잔잔한 물줄기를 따라 흐르는 마을의 풍경 속엔
이곳 사람들의 소박한 삶이 담겨 있습니다. 아이들에겐 놀이터였던 냇가는 어머니들에겐 빨래터요, 아버지들에겐 땀을 씻어내는 목간통이기도 하죠. 또 다른 기능도 있다는데요. 뗏목 위에 이 건물이 뭐 하는 곳인지 여러분도 맞춰보실래요? 화장실입니다. 자동 물내림은 기본, 자연 친화적인 화장실이죠. 하지만 이 화장실의 문제는 가끔 이렇게 방해꾼이 와서 편안하게 볼일을 못 보게 한다는 거랍니다. 아가야, 급한 거 아니면 좀 가거라. Junior high school. Junior high school. 다리는 물길 양단에 있는 두 마을을 이어주는 유일한 통로였다고 합니다. So why this town has the name of Blau? Grandmother from my grandmother. Grandmother say Yeah. long. Yes, long time ago. This is island, right? So they built house, they built everything. Don't like an island anymore. Yeah, not anymore. Okay. 과거 산속 깊이 푸른 물길에 둘러싸여 있던 마을은 외딴 섬같이 세상과 동떨어져 있었다죠. 지금도 이곳의 시간은 느리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여행자는 과거의 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물레방아가 우리에겐 추억으로만 남아있지만 여기선 아직 힘차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레방아에서 흘러내린 물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대나무관을 통해 논으로 향합니다. 실제로 보니 반갑고 정겹네요. 오래 간직하고 싶은 풍경입니다. 마을 골목에 들어서자 계피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세상에 이거는 큰 나무에 아주 그 나무 둥치가 컸었나 본데요. 부엌거리로 계피를 말린답니다. 맛은 계피 맛이 나는 것 같아요. Sore, Pak. Kemarin. 부사르. Ya. Ini harus dikeringkan berapa lama baru bisa dijual? Sehari. Kan sudah mau patah tuh. Itu kan masih lunak tuh. Keras patah itu. Nah, harganya berapa? 25.000 sekilo. 계피는 후추, 정향과 함께 세계 3대 향신료로 인도네시아가 주 생산국인데요. 우리가 흔하게 계피나무라고 부르는데 사실 정확히는 육개나무죠. 보통 심은 후 15년에서 20년이 지나면 계피를 수확할 수 있답니다. 트롱인 거죠 이게. Tapi masih hijau bisa dimakan. 밭에 다녀오는 길이라는데 오토바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Sudah berapa tahun ini? 2005. 2005년도. 2005년. 그러면 20년, 19년. Hampir 20 tahun. Koyi 10년 됐다. 네. 거의 뼈대만 남은 오토바이입니다. Atau tempur. 사서 아저씨가 개조를 계속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불도 새로 이렇게 붙이고 떨어지지 않게. 와, 그래도 정성스럽게 관리를 하셨네. 모든 전선을 새로 다 이으셨어요. Hampir 20 tahun. 정말 알뜰하게도 고쳐 쓰셨네요. 여전히. 주인도 오토바이도 노익장을 발휘합니다. 앞으로 10년은 더 타도 되겠습니다.
서민들의 삶의 향기가 묻어나는 동네 골목길. 걷다 보니 이곳의 집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독특한 구조의 2층 집입니다. 자세히 보면 1층과 2층에 사용된 건축 재료가 각각 다릅니다. 지금 보면 이 집은 아래는 시멘트로 되어 있고 위에가 나무집인데 나무집이 원래 먼저 지어지고 난 다음에 이 하천을 나름 제방을 쌓고 좀 정비를 해서 물이 좀 안정화가 되고 여기는 이제 홍수 때도 넘치지 않는 곳이라는 곳이 이제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1층을 나중에 공간을 집으로 또 확장을 한 것 같아요. 원래는 이와 같은 목조 2층 주택이었을 텐데 1층은 대부분 창고로 쓰고 2층이 주거 공간이었겠죠. 대대로 물려받은 기존의 집을 증축해 사용하고 있는 거랍니다.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을 지키며 사는 마을 사람들. 무슬림인 이들에게 기도는 가장 큰 의무입니다. 새벽 기도를 포함한 하루 5번의 기도 시간이 가까워지면 아잔 소리가 울립니다. 아잔은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인데요. 모스크로부터 온 동네로 퍼져나갑니다. 아잔 소리가 들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경건하게 기도하는 사람들. 이슬람교가 무역을 통해 평화적으로 전파된 인도네시아는 온건한 종교관과 함께 세속적인 면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 무슬림의 모습 또한 너무도 다양한데요. 부부도 꼭 일심동체는 아닌가 봅니다. 신앙심 깊은 아내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남편은 일이 먼저네요. 늦은 밤 숙소를 찾았습니다. 작은 마을인 플라우산카르엔 숙소가 없어서 차로 30분을 달려와 겨우 잡은 숙소입니다. 급하게 잡은 숙소치곤 꽤 괜찮죠? 혼자 자긴 아깝습니다. 가격 대비 너무 흉합니다. 오늘 이 방 숙박비가 50만 루피야.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4만 5천 원 정도 하는데요. 기대 이상으로 아늑하고 뷰도 나오는 훌륭한 방입니다. 도심에서는 느낄 수 없는 호젓함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밤 잠 못 드는 청춘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친구들과 놀러 왔다는데요. 기타 치며 노래하는 모습이 참 건전합니다. Oh itu galau. lagu galau. 약간 생각이 좀 많은 그래. 고민에 대해서. 네 나이 때 다 그래. Percintaan ya, ada percintaan. Mungkin karena kita aja yang ekor gitu. Dianya enggak. Karena ada yang lain. Maksudnya gimana itu? Ada yang lain cowok. Suka sama cewek juga tapi ada cowok lain yang suka sama cewek itu. Ya. Kenapa tidak bisa mengungkapkan cintanya? Mungkin
kita sadar diri. Oke, kasih pengakuan ke cewek yang disukai. Teruntuk dia, mungkin dia tidak tahu seberapa besar cinta saya ke dia, tapi percayalah bahwa saya tetap akan menunggunya. Namanya siapa? Orangnya? 페리. 짝사랑으로 소갈이하는 청년들. 그런데 아프니까 청춘이라죠? 소갈이도 많이 하고 멋진 사랑 찾아요. 엄마 미소처럼 보여요. 아들뻘이에요. 저 나이 때는 다 고민이 많은가 봅니다. 돌아보면 어설프고 실수하고 상처받아도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툰 노래로 청춘의 밤을 달랩니다. 오랜만이죠? 시계 알람이 아닌 닭 울음소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 대바람부터 분주한 사람들, 저도 본능적으로 따라가 봅니다. Ada alasannya kenapa layang-layangnya dibikin bendera Palestina? Ya, pro ke Palestina kan. 자기가 팔레스티나 편이라고. 다양한 색깔로 장식한 대형 연들이 있는데요. 이제 곧 마을의 연날리기 대회가 열린답니다. 2 menit, sisa 1 menit itu maksudnya apa ya, Kak? 마을 남자들이 총출동하는 전통놀이죠. Aku mungkin 80-an tahun. Susimnya. Mungkin 30 tahun sudah ada. Ya. Pernah menang juga? Pernah dapat juara 3 kali. Ya. Hadiahnya berapa waktu itu? Dulu jauhi sapi. Suhan mari. Ada yang uang, ada yang motor, macam-macam lah. 그러니까 상금이 소 한 마리가 될 때도 있대. 이 정도면 도박이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냥 마을 끝나고 나서 추수 끝나고 나서 한바탕 노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기 시작되기 전에 좀 쉬어야죠. 여유롭게. 상금도 큰 만큼 연날기는 마을에서 중요한 연례 행사입니다. 나름 행사 진행팀도 갖추고 있네요. 그런데 경기 시작도 전에 Rusak. Putus. Karena mungkin anak-anak rebutan, makanya sobek. 경기 시간이 다가오자 다들 진지해졌습니다. 오늘의 경기 퍼스트 라운드가 시작입니다. 하나 올렸고. 연날리기 대회는 2가지를 겨루는데 먼저 7분 동안 연을 잘 날려야 합니다. 7분을 못 버티면 바로 탈락. 할아버지 연이 추락할 듯 싶더니 다행히 다시 치고 오릅니다. 또 다른 연은 잠깐의 실수로 결국 추락하고 마네요. Waktu penaikan tersisa 30 detik. Kita hitung mundur 10, 9, 8, 7, 6, 5, 4, 3, 2, 1. Silakan ikatkan layang-layangnya. Langsung saja kita masuk waktu penilaian selama 3 menit. Kita mulai dari sekarang. 7분 동안 연을 잘 날린 사람들은 바닥에 있는 대나무에 연을 묶어 다시 3분을 날립니다. 이분께 추락하고 있어요. 저 추락했어요 하나. 줄을 고정한 채 연을 3분 동안 날려서 가장 앞으로 나가는 연이 1등을 차지하는데요. 저는 아무리 봐도 어떤 게 1등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심판이시래요. 이분이 판단을 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양마나 버르타마? kuning? 오 진짜? 이게 우리가 보는 거랑 다르다. 노란색이 지금 1등이래요. 이대로라면 노란색 연이 우승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5, 4, 3, 2, 1.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첫 번째 경기 끝. 누가 우승을 했을까요? 이분이랍니다. 우승 축하드려요. 그 사이 여기선 사고 발생. 다들 심각한 표정으로 엉킨 줄들을 풉니다. 다음 경기에 출전하려 연을 내리는 과정에서 연줄이 서로 엉켜버렸네요. 와, 근데 이거를 포기하지 않고 이게 계속 이 밑에서 줄을 서로 돌려가면서 엉키고 풀고 있어요. 야, 다음 라운드에 또 뛰어야 되니까. 끊어지면 큰일 나요. 여기까지 왔는데. Tadi ada masalah apa sempat jatuh? anginnya kurang. angin kurang. 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바람이 꾸랑하대요. 2등을 했습니다. 매 경기마다 3등까지 선수들은 연을 가져와 확인 도장을 받습니다. 하루의 도전은 4번에서 5번까지. 대회는 3개월 동안 진행되는데 도장 개수가 많은 10명이 결승전에 올라 최종 우승자를 가린답니다. 첫날이 언제였던 거야? 이게 언제부터 한 거야? 8월 27일서부터 시작을 했네요. 4 menit 30 detik. 우와, 이날은 참가자 많았다. 아저씨 지금 다시 출전했어요. 남자들의 자존심을 건 연날리기 대회. 두 번째 경기가 시작됐는데요. Waktu penilaian tersisa 1 menit. 이번엔 할아버지 연이 순위권에 들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늘에 뜬 연을 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 저도 저렇게 누워서 볼 걸. 드디어 카운트다운 시작. 과연 두 번째 경기의 우승자는 누굴까요? 할아버지 3등 하셨네요. Kira-kira tahun ini bisa menang lagi? Wah, tidak boleh lagi. Kalau diadu sekali lagi besok kalau menang bisa. Bisa sampai final kan. Ya, kira-kira tahun ini bisa sampai final tidak? 추수가 끝나고 다음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며 시작됐다는 마을의 연날리기 대회. 오늘도 푸른 창공에 꿈을 올립니다. 느릿느릿 걷다 보니 마주한 소박한 일상. 인도네시아 산골에서 만난 힐링입니다. 부키팅기는 높은 언덕이란 뜻입니다. 바리산 산맥의 일부인 미낭카바오 구원에 자리한 도시죠. 부키팅기에 오면 가장 먼저 봐야 할 풍경이 있는데요. 그런데 안개가 짙어서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우와, 안개가 조금 내려오고 지금 산자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높은 산맥 선이 너무 그림처럼 펼쳐지고 있어요. 아이고, 마치 하얀 소미불을 덮은 듯 산자락이 운무에 가려져 있는데요. 그럼 구름이 거칠 때까지 요 녀석들 구경이나 좀 하고 있을까요? 그러다 뭔가에 홀린 듯 전망대로 향했습니다. 운무 뒤에 숨은 이곳의 풍경이 바람결에 잠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폭의 수묵화처럼 몽환적입니다. 정말 구름이 너무 빨리 움직이네요. 제가 지금 요 산을 보면서 왔는데 계단 오르는 사이에 산이 이미 또 안개 속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 짜잔, 저쪽에 또 거대한 산이 하나 나타납니다. 저희가 이쪽에서 봤던 산이 아마 싱하록 화산이고요. 저 멀리 보이는 저쪽 화산은 마라삐 화산입니다. 이 부티킹기 자체는 이 두 화산 사이에 분지 위에 형성된 고원 도시입니다. 그때 어디선가 불어오는 바람이 운물을 걷어갑니다. 드디어 드러난 싱갈랑 화산의 위용. 그리고 그 아래로 협곡이 펼쳐집니다. 서부 수마트라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한 풍경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맑은 날 왔다면 산과 협곡의 모습이 뚜렷이 보였겠지만 저는 이게 더 좋은데요. 구름이 내려앉은 풍경은 더 운치가 있어 제가 꼭 신선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부키팅기에 또 다른 보물이 숨어 있는데요. 이건 인도네시아 돈에서 2,000루피아 지폐입니다. 요게 국권이고 요게 신권입니다. 근데 여기 싱하록 계곡은 2,000루피아의 뒷면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서수마트라의 그랜드 캐년이라 불리는 시아녹 협곡입니다. 깎아지른 듯한 가파른 절벽은 시아녹강과 만나는데요. 강물은 협곡을 따라 구불구불 느리게 흐릅니다. 거대한 협곡을 옆에 두고 있는 부키팅기는 네덜란드 식민시대 휴양지로 건설된 도시죠. 도시에 들어서면 중심부에 우뚝 솟아있는 건축물 하나가 있는데요. 1926년 네덜란드 여왕이 선물한 시계탑입니다. 지금은 부키팅기의 상징이자 도시의 관광 명소라죠. 자연스레 발길이 그곳으로 향합니다. 부키팅기를 찾는 사람들이라면 놓치지 않는 랜드마크 잠 가당 앞에 서 있습니다. 잠은 시계 혹은 시간을 뜻하고요. 가당은 크다. 그러니까 그냥 큰 시계라는 뜻입니다. 이름 그대로 높이 26m의 웅장한 시계탑인데요. 여기엔 흥미로운 두 가지 사실이 있답니다. 먼저 시계를 주목하면 숫자 4의 표기가 일반적인 로마 숫자와 다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시계탑 지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네덜란드에서 보낼 때는 이제 수탉의 모양을 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뭔가 근면 성실함 뭐 이런 것들 다 시계를 보고 일하러 가라 뭐 이런 의미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짧지만 일본의 통치 기간이 있습니다. 그 시기에는 저 꼭대기가 신사 모양으로 그 꼭대기를 교체했던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독립 이후에는 이 지역 특색에 맞춰서 지금 루마 가딩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물소불을 형상화한 미나카바우족 전통 가옥의 지붕 구조를 그대로 얹어놨는데요. 인도네시아 독립과 함께 종족의 전통을 세우고자 함이었죠. 인도네시아 독립의 역사가 오롯이 새겨진 도시 부키팅기. 그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이 바로 모하마드 하타입니다. 부키팅기 출신의 독립운동가죠. 그런데 그를 기념하는 공원 한쪽이 떠들썩합니다. 이 군무는 뭘까요? 에어로빅 동호회에서 나와 운동하는 거라는데요. 노래에 맞춰 율동하는 모습들이 보통 내공은 아닌 듯합니다.
춤을 추며 넘치는 흥을 발산하고 있는데요. 들썩들썩 몸이 간지럽던 차에 저도 은근슬쩍 껴봤습니다. 그런데 열정을 다 풀기에는 춤이 부족했나 봐요. 신나는 노래로 한 판 더. Para saya gembira sekali. Segar habis senam. Karena senam kita segar, sehat. Setiap hari Senin sama kami kita ngumpul di sini di jam kadang. Hari Minggu juga kita rame-rame semua grup senam di Bukit Tinggi. Suami sama anak ditinggal di rumah kan? Oh iya dong, anaknya wanita-wanita santai. Anaknya sekolah, bapaknya jagain rumah. Cari duit lah. Cari duit lah bapaknya. Bapaknya cari duit. Mamanya ngabisin duit. Ngabisin duit. Ya gitu caranya. 요새 이쪽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니까 이부들이 모여서 이렇게 아침마다 운동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특징적으로요, 여성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여기가 이슬람이라 여자들이 되게 막 조신하고 다 집에 같이 살 것 같은데 좀 인도네시아의 무슬림은 좀 다릅니다. 이렇게 세속적인 문화, 현대적인 문화하고도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게 또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히잡 쓴 인도네시아 무슬림 어머니들 완전 반전입니다. 너무 멋져요. 유쾌한 이분들 기운받아 저도 오늘 신나게 여행을 해볼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내 구경하러 갑니다. 먼저 시계탑 바로 옆에 있는 시장부터 둘러볼까요? 깜짝이야. 아유, 이건 뭔가요? 인도네시아 여성들이 쓰는 질밥, 즉 히잡입니다. 딸이 거래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맞아요. Dia good coach. Bagus, pelatih yang bagus sekali. Saya suka. Sintayong katanya mau pindah ke Indonesia. 안 돼. tidak. Kalau Indonesia masuk Piala Dunia, Sintayong akan jadi warga negara Indonesia. Oke, tidak. Sintayong ini kalau lihat meramu pemain hebat, memilih pemain beda dari kualitas pun lebih. Dia mengolah pemain.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을 떠났잖아요. 이제 동남아 축구는 인도네시아의 시대입니다. 신태용 감독을 다들 좋아하고요. 뭐 저를 만나는 사람들 중에 신태용 말이 통하기 시작을 하면은 신태용은 곧 인도네시아 사람으로 국적을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게 되네요. 우와. 축구는 신태용이듯 인도네시아 하면 또 튀김 과자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각종 과일 많이. 헬로. Annyeonghaseyo. 안녕하세요. Apa lagi, Wak? Yang lain? Adiknya yang tahu.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랑해. 날씨가 덥고 습한 인도네시아는 음식을 주로 튀겨서 먹는데요. 거기다 비옥한 화산성 토양 덕에 농작물도 풍부하니 튀김 과자가 발달한 거죠. pedas dan manis. Ya, pedas dan manis. sedikit asam. Ya. sedikit asam. Ya, bahan-bahan alami, Bang. Dari ubi ada, dari talas ada, dari pisang. Jadi emang nggak ada yang pakai bahan kimia. 정말 온갖 종류의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모두 튀겨놓은 것 같습니다. Apa lagi ya? Pokoknya enak deh. Itu hanya untuk pelengkap aja. 바얌은 시금치인데. 마카시. 오, 이거는 아예 시금치, 우리로 치면은 깻잎 튀김 같은 그런 거네요. 타이어를 튀겨도 튀김은 맛있다 그러잖아요. 아, 진짜 모든 튀김이 맛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가 진짜 습한 곳인데 이게 이렇게 바삭함이 유지되는 건 정말 이것도 기술인 것 같아요. 오래 축적된.
현지에선 산자이라 부르는데 주로 가내소금업으로 만들어집니다. 부키팅기 산자이는 특히 유명해서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동남아 등지로 수출도 많이 된답니다. 넘치는 정과 후한 인심, 시장은 언제나 옳습니다. 토요일 인근 마을에 이색 이벤트가 있다고 해서 찾아갑니다. 부키팅기 남동쪽에 자리한 바투산가르는 고대 미낭카바오 왕족의 수도였던 곳. 미낭카바오족의 신성한 마라피와산이 떡하니 지키고 있는 마을입니다. 마라피와산 아래 가지런히 논들이 펼쳐져 있는데요. 그 사이에 물을 채워놓은 논이 보이시나요? 여기서 오늘 특별한 행사가 열린답니다. 저기가 경주장입니다. 우와. 그런데 웬 독일 국기냐고요? 그게 아니라 미낭카바오족의 삼색기랍니다. 미낭카바오족의 자연과 세계관을 표현한 상징적인 깃발이죠. 행사 준비가 한창인 이곳. 한쪽에선 악단이 대기 중입니다. 꽹과리같이 생긴 이것은 공이라 부르는데요. 잔치나 축제에서 사용하는 필수 악기입니다. 행사 시간이 다가오자 속속들이 도착하는 경주소들. 이어 하나둘 경기장으로 입장합니다. 100년이 넘은 이 유서 깊은 행사는 현지인들은 물론 외지인들도 많이 보러 옵니다. Temananda? Temanan. Temananda. Ya. Lewat. Mau. Gigi lah dong, gigi. Gigi tukar jauh aja tu. Bapak ini, udah lama. 여기서 펼쳐지는 소경주는 미낭카바오족에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미낭카바오 사람들한테 이 마라피산은 되게 중요한 산이래요. 자신의 종족의 출발지가 저기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 나따르라는 이 지역에서 이 소경주가 열릴 때도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게 마라피 화산이 보이는 데서만 이 물소 경기를 한다고 합니다. 농사꾼에게 소는 큰 재산이자 듬직한 일꾼이고 가족이죠. 그 중에서도 경주에 나오는 소는 더 각별하답니다. 정성껏 이름까지 지어주며 관리하죠. Sama dua-dua sama Pacu ya. Kalau Pacu Jawi ini di Tanah Datar nih 4 kecamatan. Yang pertama kecamatan Limakaum, di sini letaknya. Yang kedua kecamatan Simabur. Nah, yang ketiga kecamatan Rambatan. Yang keempat kecamatan Sungai Tarap. Sungai Tarap besok bulan 11 tanggal 23 nanti. Ya, tanggal 23 nanti, bulan 11. Nah, enak betulnya. Oh, enak lah. Enak naiknya. Naik pasar. Waktu tu naik tu enak tu naik tu. Sama naik joki pacu kuda tu enak naik di atasnya. 소경주가 처음인 저도 좀 더 가까이서 보고 싶네요. 벼를 수확한 후 논에 물을 채우고 열리는 소경주는 소 한 쌍을 타고 달리는데요. 바작이라는 이 쟁기에 기수가 발을 올려 마치 썰매를 타듯 두 소를 몹니다. 출발선으로 가는 소들, 제가 다 떨리네요. 드디어 출발! 와, 엄청납니다. 눈 깜짝할 새 100여 미터를 달려가는데 소가 말보다 빠른 것 같습니다. 오, 이렇게 하는 거구나. 미낭카바오족의 소경주는 경기 방식이 좀 특이한데요. 여러 소들을 경쟁시켜서 제일 빠른 소를 가르는 게 아니라 한 쌍의 소가 나란히 더 멀리 빠르게 달려야 좋은 점수를 받는답니다. 이게 경기가요.
소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합을 맞춰서 소가 합을 맞춰서 이렇게 똑바로 같이 들어오는 게 가장 아름답게 들어오는 거라고 예, 평가를 받는데요. 그다음에 그거 보셨어요? 기수가 마지막 순간에 소의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럼 조금 뒤에 가는 소를 꼬리를 깨물어요. 그러면 그래서 속도를 다시 맞추는 뭐 그런 묘기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지금. 채찍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이곳 소 경주의 특징이죠. 누가 소를 게으르고 느리다고 했을까요? 진흙탕 속을 질주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민첩하고 힘이 좋습니다.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박진감 넘치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따릅니다. 두 소와 기수가 호흡이 맞지 않으면 가랑이가 찢어지는 실수도 발생합니다. 이런 돌발 상황도 생기다 보니 경기장 안에선 항상 긴장을 늦출 수 없답니다. 아저씨 실패해놓고서 좀 막 좋다고 그러고 있어. 조상대대로 풍요로운 수확을 기원하고 화산의 후의 힘을 용맹하게 보여주는 축제의 한마당이죠. 그래서 우승보다 전통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경주에 임한다는 사람들. 이들에겐 실패는 있어도 포기는 없습니다. 곧 다시 도전할 거라는데요. My son. My wife. Hello. No, hello. Actually, I'm worried actually because the leg has to the hospital before 1 month ago. Really? Yeah. 본업은 자동차 전문 엔지니어. 하지만 아버지처럼 자신도 소경주를 계속하고 싶답니다. Sudah berapa tahun sebagai joki? Oh, 10 tahun lebih. 10 tahun lebih. Hobi dalam menjaga budaya yang ada di Indonesia. Budaya tradisional yang ada di Indonesia. Istri mendukung kegiatan ini asal untuk menjaga budaya adat istiadat yang ada di khususnya Tanah Datar. Istri mendukung. Gimana acara hari ini kelangsungannya? Hebat. Enak. 경기장 밖에선 아쉬움을 달래는 참가자도 있습니다. Memang hebat dulu. Sudah lama pacunya. Udah orang tua lah. Ya. Sekarang sudah tidak lagi ya. 이제는 기수 아닌 도우미로 경기장을 지키시는 아저씨. 계속 힘내세요. 소주인의 자존심이 걸린 경기. 그만큼 반응도 격렬합니다. 소주인은 경주를 통해 자기 소의 힘을 자랑하고 농부들은 경주를 보며 좋은 소를 찾는다고 합니다. Oh, banyak tuh 86, 93 banyak tuh jawi-jawi yang tuh yang unggul. Ya bagus sekali lah. Ya, very good. Bagus ya. Like it. 어린 아들부터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가 함께 즐기는 미난카바우족의 소경주. 즐겁고 부러운 전통입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어가는 축제로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경주가 끝나고 주인과 소들이 향하는 곳이 있네요. 고생한 소들을 깨끗이 씻겨주는데요.
경기장에서 무섭게 질주하던 소가 여기서는 아주 순한 양, 아니 소가 됐습니다. Nanti pulang mau dikasih makan apa? Karumput. Karumput. 밥으로 줄 건 풀밖에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은 정성을 다해 소를 닦아주는데요. 소들 목욕 끝나면 이제 주인들 차례입니다. Ayo semuanya nonton pacu Jawi di Sumatera Barat tanah datar. Mantap. Semuanya. 여기 갤러리에 서 있다가 아까 얼굴도 뒤집었었는데 얼굴은 좀 심한 것 같아서 좀 물로 닦아냈습니다. 이분은 아직도 소경주를 더 하고 싶으신가 봐요. 수당? 아이고 진짜 대단한 경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농사 끝나고 어찌 보면 이제 마을 오락처럼 시작이 된 거잖아요. 지금은 전통이 돼버린 거고. 근데 이제 전통을 유지해야 되니까 경주용 선수들이 뛰기보다는 애기들도 새로 이제 이게 세대가 계속 이어져야 되니까 조금 어린 친구들도 계속 도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들도 좀 끝질한 아직 작은 소들도 좀 이제 연습 경기 삼아 계속 훈련용으로 뛰는 뭐 이런 모습들도 있는 것 같아요. 축제를 통해 농사를 함께하는 소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미난카바우족 사람들. 모두가 하나 되어 즐기는 마음이 곧 전통을 지키는 힘이겠죠? 한바탕 축제가 끝나고 다시 시작된 여정. 크린치 호수를 거쳐 바리산 산맥의 최고봉 크린치 화산을 향합니다. 미난카바우 고원을 떠나기 전 꼭 들려야 할 곳이 있어 차를 잠시 돌렸습니다. 여기가 아주 유명한 맛집이라네요. 장거리 여행에서는 길거리 음식을 좀 먹어봐야겠죠? 여기가 이 서부 수마트라에서만 맛볼 수 있는 맛있는 길거리 음식이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과정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궁이 위에 항아리를 놓고 그 안에 반죽을 올립니다. 착착 능숙하게 반죽을 떠서 무심하게 던져놓는데요. Ini namanya bika. Bika. Dari tepung beras, kelapa muda, sama air kelapa, sama gula tebu sedikit. 이게 재밌는데요. 뚜껑을 닫는 게 아니라 숯불 항아리로 덮어버립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불을 아래에 두잖아요. 근데 이건 불이 위에 가는 게 좀 특이하네요. 근데 이제 우프 파져 있으니까 어쨌든 열기는 가장 밑으로 향하겠고 아래에 붙어 있는 떡들이 이렇게 익혀지는 거는 비슷할 것 같아요. 오븐하고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화덕이 위아래로 있네요. 이러면 위아래로 열을 받아 반죽을 뒤집어줄 필요가 없죠. 빨리 익었네요. 색깔이 다르네요. 먹음직스럽다. 노릇하게 익은 서수마트라의 대표 간식 비카. 어유 바나나 잎을 그릇처럼 뜨거우니까 좀 달콤한 향과 함께 코코넛을 입으로 즐겨봅니다. 코코넛 과육이 잘 씹혀요. 아 이게 위에가 약간 우리 누룽지처럼 이렇게 잘 구워져 있잖아요. 이게 이제 큰 틀에서는 쌀떡입니다. 그런데 맛집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2대째 이어오는 이 집에선 불 피우는 것부터 정성을 들입니다. 땔감은 계피를 생산하는 육개나무만 써서 계피향이 은은히 스며들게 한다네요. Ikan ini sudah ada ya? Ya sudah. Ini masakan khas dari sini. Karena kalau udah pakai kompor gas, jadi kue bika tuh keras, nggak enak rasanya. Nggak menyatu sama kayu manis. Customer. 그렇게 만들어진 별미는 국경도 뛰어넘습니다. 이분들은 비카를 먹으러 말레이시아에서 왔다고 하네요. Dia ada dua.
Apakah di Malaysia ada makanan seperti ini? Tak ada. First time jumpa. It's the first time. Yeah. Similar, but Similar? the taste might different. 비카만 먹기에 아쉽다면 옆집에 한번 가볼까요? 이곳은 전통차를 파는 곳인데요. 입이 통째로 들어간 이 까만색 음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Dong kopi. Dulu ndak boleh dorang anu dulu. Kopi ni bawanya kayak kano. Ndak boleh. Terpaksa ini. Daunnya dia anu dulu, jamu. Dari jamu dulu kering baru tanak. Zaman dulu orang sini tidak boleh minum biji kopi. Ya. Ndak boleh di Belanda dulu. Ya, daun kopi. 다운 커피. Ya, daunnya. 커피 나뭇잎 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커피라기보다 차인데 이분들은 그래도 이걸 커피라고 생각을 하시네요. 근데 조금 슬픈 역사가 있어요. 사실 이제 상업화된 플랜테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커피는 다 수탈해 가고 그래도 이제 커피라는 게 가진 각성제 효과나 과거에 약도 없으니까 아플 때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커피는 없지만 커피 잎도 끓이면 그래도 카페인 성분이 좀 있다라는 게 좀 알려져서 여기 현지인들은 커피를 못 먹고 커피잎을 대신 먹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에겐 색다른 맛을 선사하는 까와다운. 하지만 과거 식민지 시절 현지인들에게는 더없이 씁쓸했을 맛이었을 텐데요. 오, 커피 맛이 나는데요? 수마트라의 역사와 이곳 사람들의 인생이 담긴 달콤 씁쓸한 맛입니다. 수마트라 섬 중서부에 있는 크린치 호수는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에 달하는 큰 호수입니다. 호수에 기대어 사는 인근 마을의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고기를 잡으며 하루를 시작하죠. 깊은 산골 마을에서 호수는 바다와 같은 넉넉함으로 사람들을 먹여 살립니다. 아침 산책길에 이제 막 그물을 걷어온 마을 주민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물로 2시간 동안 잡은 물고기라네요. 다양한 물고기가 잡히네요. 여기 골뱅이 같은 애들도 있고. 어머, 아직 살아있어요. 제가 조금 덜 위협적인가 보다. 제 손에 오니까 막 더 움직이는데요. 머리기트 빠사르? 먹바살. 잡아서 바로 시장으로 팔러 간대요. 집은 이 방향인데 저쪽에 시장이 있다고. 아침부터 동분서주 참 바지런하시네요. 이게 참 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동남아 사람들, 열대 지역 사람들 게으르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뜨겁지 않은 아침 나절을 정말 활발하게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지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낮에 우리가 이제 그 도시에서 생활하는 방식의 잣대로 그 제3세계나 이제 개발도상국 사람들을 보지는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또 아침부터 하게 됩니다. 새벽에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번엔 또 뭘 잡으셨을까요? 어머, 금빛이 나네요. 예쁘다. Ikan barau kalau dipanggil sini kan ikan barau. Sekitar jam 7. Nggak cukup sebenarnya nih. Ini kan untuk kalau nggak ada kerja masih. Kalau ada kerja nggak. Kalau kerja bisa apa? Bertani kan? Atau? Pertanian. 부지런하지만 여유로운 시골의 아침 풍경입니다. Oh, ini mau bawa pindah sini tempat. Pindah tempat. Pindah tempat.
Buat cari makan atau buat bajak sawah? Nah, dia mau cari makan. Ada orang jual, itu lah orang beli ini menjual. Untuk kasih pelihara. 17년을 키운 소랍니다. 그동안 정도 많이 들었다는데요. Ini nama Bagong dia. Nama Bagong. Kalau dia dulu dia waktu lahir dia badan dia besar. Bagong tuh gemuk kalau ya sayang dia. Ada lagi sana tinggal lagi, ada lagi. Lah capek cuma kita ngurus itu mau nyabit rumput saja. 4 kali. 소 바공이는 자식보다 더 오래 지낸 친구이자 동반자였다죠. 주인 아저씨 마음이 많이 허전하겠어요. 근데 집이 바뀌어. 내일부터. 아저씨와 소의 마지막 동행. 바공아, 새 주인하고도 잘 지내야 해. 푸른 들녘의 풍요와 고요한 호수의 평온이 여행자의 발길을 한없이 머물게 합니다. 크린치산은 바리산 산맥의 최고봉이자 가장 왕성한 화라산입니다. 그 거대한 화산 기슭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차밭이 펼쳐져 있어요. 보는 것만으로도 눈이 시원해지는데요. 와, 차밭이 끝도 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나오는 차는 영국 왕실에서 아주 돌아가신 엘리자베스 여왕께서 이 까유 아로산 차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그러대요. 해발고도 1600m에서 넘실대는 초록의 물결. 광활한 차밭의 풍경이 그야말로 환상적입니다. 크린치 화산은 산기슭 일대가 비옥해 고랭지 농업이 발달해 있답니다. 잘 정돈된 밭은 솜씨 좋은 농부들이 빚은 작품. 과연 이곳에선 무엇을 재배할까요? 갓 수확한 싱싱한 가지가 출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당에 펼쳐놓은 채소도 있는데요. 이게 바왕 메라? 아, 바왕 메라. 이게 마늘하고 양파? 양파에 가깝죠. 바왕이니까. 붉은색 양파, 청양파입니다. 적양파는 인도네시아 음식에 가장 많이 쓰는 채소인데요. 특히 향이 강해서 전통 소스인 산발과 볶음밥인 나시고랭에 반드시 들어간답니다. 신선한 양파와 감자를 가득 싣고 서수마트라의 파당까지 간다는데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근처에서 고소한 냄새가 나서 가보니 타로집 가게입니다. 어머나. 안에서 직접 과자를 만들고 계시네요. 타로는 고구마처럼 생겼지만 감자와 같이 줄기를 먹는 줄기 채소죠. 주로 튀겨서 간식으로 많이 먹습니다. 가마솥에서 튀기니 왠지 더 맛있어 보입니다. 튀긴 후 향신료를 입히면 바삭바삭한 과자가 완성됩니다. 동네가 확실히 짜배이 고추가 유명하다고 하거든요. 이게 좀 노래 보이는데 고추 양념이 있습니다. 아주 매콤해요. 맥주 안주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빨간 게 맵고 이거는 맵지 않고 짜다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매콤합니다. 수마트라 사람들이 확실히 매운맛을 좋아하네요. 이 노란색은 강황가루였어요. 고추와 강황으로 맛과 향을 더했습니다. Ini kan sudah bawa Jawa, sudah bawa Jakarta kan, sampai ke Malaysia. 옆집의 라피 씨도 뭔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생풀을 꽤 잘게 써는데요. 과자 양념 만드는 중이랍니다. 그런데 라피 씨 옆에 새가 한 마리 있는데 조련 중이라는데요. 며칠 전 집 앞에서 잡은 야생 비둘기입니다. Ya, supaya jinak kan. Kalau jinak. Supaya jinak. Iya, supaya kerap. Kalau burung itu kan ada benahnya kan. 울음소리 들으니 비둘기 맞죠? 그런데 한 마리가 아닙니다. 울음소리로 서로 대화를 하는데 부엌, 방, 집안 곳곳에 모두 7마리나 된다네요. Ini sudah dijinakkan berapa lama, Pak? Ini ya sudah 2 tahun. Tidak. Kita mau telepon lagi kalau kita buka tadinya lepaskan balik lagi. Ipoi. 요렇게 손가락 올라타기도 하네요. Artinya apa? 정말 신기합니다. Ipoi cari kawan tuh itu dimandiin, dimandikan sambil lulus, mandikan kan. Nah, dilulus itu baru dijemur. Dia cepat jinaknya. 길들이지 못할 새는 없다고 합니다. 많은 시간을 함께 지내면 절로 주인을 따르게 된다네요. Sama tanah merah. Enggak. Hanya pelihara untuk sendiri. Kalau ada orang kawan kita yang mau kan dikasih. 그런데 새 마음은 잘 살피면서 아내 마음은 모르나 봅니다. 새 돌보느라 가게 일에 소홀한 라피 씨가 불만이라는 아내. Nggak tahu sudah banyak. cinta, sayang, lebih cinta. Cinta sama burung. Hiburan. Hobi. 가게 일에 전념하는 어머니와 틈만 나면 옆으로 새는 아버지. 전 지구적인 풍경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선 집안에 새소리가 나면 행운이 온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인지 집집마다 새를 키우는데 새소리에 따라 새의 가격이 정해진다네요. Suaranya. Kayak jenis murai batu itu suaranya yang diuji. Kalau yang mahal itu bunyinya tekukur, kuk, kuk, kuk. Itu yang mahal. Nah kalau yang biasa tekukur, kuk. Kadang juga ada yang nggak ada kuknya ada. Yang 2 kali itu standar harganya. Murah. Tapi kalau 특히 인도네시아에는 새 애호가들이 많은데요. 새 진시민이들은 새를 사기 위해 엄청난 가격을 지불하기도 한답니다. Presiden Jokowi aja beli sampai 200 juta itu murai batu karena itu udah juara 1. Ada juga merpati balap itu sampai 30 miliar mas. Merpati balap itu jadi untuk lomba terbang cus siapa yang paling cepat ke majikannya itu sampai 30 miliar ada di daerah Pekalongan. 라피 씨가 키우는 새도 나중에 유명해져서 인생 역전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밖으로 향합니다. 아이고, 금방 또 가린다. 제가 여기에 숙소를 잡은 이유도 바로 이 순간 때문입니다. 오, 너무 감동적이다. 크린치화산을 보러 온 것이죠. 요 며칠 계속 날씨가 흐리고 구름이 많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크린치화산. 이제야 원 없이 보게 되네요.
크린치 화산의 다른 이름은 잘생김입니다. 이게 정방형으로 생긴 화산 모양 자체도 잘생겼는데요. 저희가 지금 운 좋게 숙소를 크린치 화산의 동쪽 사면에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햇살이 딱 떨어지는 크린치 산을 정말 그 경관을 완전히 볼 수 있었어요. 더군다나 위에 분화구가 있으니까 황색 머리를 이렇게 잘 보여줍니다. 아, 구름이 또 가렸네요. 근데 구름을 보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또 얼굴을 보여줄 것 같아요. 너무 잘생겼다. 세상에 이런 경관을 볼 수 있다니. 여전히 뜨거운 숨결을 내뿜는 활화산. 지금도 계속해서 가스와 수증기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진짜 크레트에서 연기 나는 게 액티브한 크레트. 그러네요. 진짜 아직 액티브한 화산입니다. 한 달에 3번이나 이런 걸 본대요, 이분은. 너무 부러워. 어떡해. 이 왕성한 활화산 아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예로부터 이곳 사람들은 크린치 화산에 신이 산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재앙과 축복 두 얼굴을 가진 화산에 순응하며 살기로 한 거죠. 수마트라의 신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여행자도 그 행복에 잠시 젖어봅니다.